안녕하세요, 노란영입니다. 제가 모르고 버렸는데 이게 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이제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제 이게 고장난 것들이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부철로 그때 당시 고물값도 쌌을 때, 나중에 뭐 코로나 터지고 수출 뭐 문제되고 막 그러면서 고철값이 확 올라 버렸는데, 고철값이 싸고 내가 그때 당시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어머니는 이제 귀찮으니까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. 그러는 과정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필요했던 거고, 다시 이걸 구입하려고 하니까 액수가 상당했고, 그리고 그걸 그대로 팔았는데 팔면 비싼 돈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, 이항기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이항기하고 또 트랙터 로타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. 근데 날이랑은 다 살아있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안 쓰셨던 이유가 이게 좀 틀이 약하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쓰고 그냥 놔뒀다더라고요. 그래갖고 모르고 그걸 다 고철로 팔아버렸죠. 알고 보니까 이항기 같은 경우, 이항기 철 받기만 해갖고도 두 개가 10만원이 넘는 거예요. 제가 어떻게 알았냐, 관리기 피복기를, 비닐 피복기를 샀는데 바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바퀴를 구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새 것이 30만원이 넘어. 그래서 중고를 알아봤는데 중고가 돈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이항기 바퀴라도 사야지. 이항기 바퀴는 더 비싼 거야, 이게 더 커가지고. 와, 그때 그 이항기 바퀴 있었으면 그것만 해도 돈 10만원 넘는구나, 바퀴가. 그럼 바퀴가 4개니까 한 쌍이 돈 10만원이 넘으니까 두 쌍이니까 20만원 넘는 거야.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부품들 있잖아요. 오래된 농기계들은 부품들이 부르는 게 값이야. 물론 새것 값은 아닌데 뭘 그걸 재생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다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부품들이 돈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, 그래갖고 나중에 뭐 인터넷에 그 중고 농기계들 막 그런 거 검색하면서 고장난 것도 부품용으로 파는데 그 똑같은 기종이 한 50만원 하더라고요. 아, 돈 아까웠어. 왜 그러냐면 1톤 차로 그거하고 로타리오 같이 해서, 그리고 다른 고철까지 해서 한 30만원 정도 됐었거든. 그것만 해도 3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 아니에요, 이항기만 내가 기계로 팔면. 그러니까 농기계들은 혹시나마 모르니까 그 부품용으로 파십시오. 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잖아요. 부품용으로 파십시오. 무조건 고물상에 넘기지 마시고. 고물상에 넘기는 순간 진짜 고물값 됩니다. 그 또 이항기 말고 로타리 하나 있었잖아요. 로타리가 그게 190짜리인가 됐었는데 고장난 로타리가 70만원이 넘어. 그 사이즈가. 그 문짝 뒤에 트랙터 로타리 뒤에 문짝 있죠. 문짝만 해가지고 20만원 넘더라고요. 나중에 그거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. 그러면은 벌써 한 30만, 아무리 못 받아도 30만원 이상 받는 이항기하고 버려도 못 받아도 한 50만원 받겠죠. 그럼 두 개 한 80만원이잖아. 이걸 두 개 다 모르고 고문에 버려버린 거지. 그 외에 또 포크레인 삽이 한 6개 있었어요. 아버지가 그런 걸 좀 모아놓으셨어. 그래갖고 다용도로 포크레인이 기본적으로 4개의 삽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포크레인 삽이 더 생겼고 6개가 있었어요. 근데 내가 그 포크레인이 위험하니까 어머니가 쓸 것 같아서 팔아버리려고 하신 거야. 그래갖고 삽은 남이 누가 주라니까 그냥 줘버렸어. 팔지도 않고. 그리고 나중에 안 팔기로 합의 보고 쓰려고 하니까 이제 삽을 줘버렸잖아요. 삽을 살라고 하니까 다시 구하려니까 삽 하나당,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공투 포크레인 삽 하나가 얼마 정도 하는지. 하나에 그 작은 삽 하나가 한 30만원에서 망바가지나 그런 것들은 6, 70만원 해요. 벌써 6개 50만원씩 받아봐도 300만원이잖아. 아, 그렇게 알게 모르게 버려버린 게 한 2천만원 됩니다. 나중에 알았는데. 근데 이미 줘불고 버려본 것을 어떡하겠어.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. 시골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농사를 내가 안 지을 것 같고 내가 모를 것 같으면 옆에 오셔가지고 저게 쓸만한데 내가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버리라고 막 그렇게 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주라고 막 주라가신 분들도 있어. 내가 안 쓸 것 같으면. 나도 모르고 처음에는,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되는 게 꽤 있었지.
그 외에도 제가 이제 골동품 옛날 농기계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2020년에 수해 나가버려 가지고 그건 것들을 어쩔 수 없으니까 정리를 이제 남 줘버리고 그랬는데, 이제 그건 알고 준 거예요. 돈이 꽤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미 묻혀버려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었거든요. 근데 그 옛날 소쟁기 같은 게 한 20만 원 합니다. 중고 사이트나 중고 그런 거 거래 보니까. 이게 그것도 한 3개가 있었고, 옛날에 뭐 나무절구라든가 막 그런 것도 돈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옛날 뭐 시골집 사갖고 뭐 그런 것들 있으면 버리지 마십시오. 절대 태우거나 버리지 마십시오. 그런 것들이 돈이 됩니다.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, 돌절구 아실까요? 옛날 그 깎아서 만든 돌절구. 내가 이제 처가에 가서 돌절구가 있길래 아버님이 집을 파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챙겨왔거든요. 작은 어른이 그렇게 파신다고 했어. 근데 그 돌절구가 누가 사신다겠어. 30만 원에. 아버지는 너 필요하면 가져가라겠는데, 사위가 주라고 하니까 주신 거죠. 그냥 필요 없으니까. 어차피 집에 그 딸려가 불잖아. 근데 나중에 누가 30만 원에 팔아 그러더라고. 안 팔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,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, 그런 것들이 또 돈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. 하다못해 우리 창호지 붙이는 나무 문짝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골동품, 그리고 멀쩡하게 틀 멀쩡하고 옛날 거면 비싸요. 뭐 북촌 같은 데서 예전에 거기 만드신 그 한옥 그 게스트하우스 갔었는데, 거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. 자기 50만 원씩 사갔다 하더라고요. 시골 가면 한 돈 10만 원이 살 건데 거기서는 비싸니까 한 50만 원씩 샀다 하더라고요. 와, 이게 이렇게 비싸구나. 그때 알았어요, 그거. 우리는 이제 시골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그 땔감 해버리거든. 근데 땔감 한다니까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, 제 지인 중에 하나인데 카페에서 만나신 분인데, 이쪽 동네 분은 아니시고 좀 남부지방, 최남부지방 바닷가 쪽이신데, 오래된 목조 건물을 사셨대. 목조 한옥을 사셨대. 그러면서 집이 좀 괜찮았던 집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됐대. 그럼 지금의 나라면은 그 건물 안 뜯었어. 근데 그분은 그 한옥이랑 그런 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 거지. 물론 나도 돈이 많이 들 거라 알고 있어. 근데 다른 방법을 쓰겠죠.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버렸어. 뜯고 새 집을 짓고, 그 뜯었을 때 목조들이 남아있잖아요. 그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뗄감하라고 다 줘버렸대. 근데 쬐 까는 것들은 가져가는데 큰 것들 있잖아. 큰 것들은 못 갖고 가는 거야, 이제 무거워서.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근처에서 목조 건물을 그 지역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목재가 필요했던 거지. 이제 오래된 목재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, 그게 또 오래된 집이라 했잖아요. 거기다 다 기증을 해버렸대요. 공공기관이었는데 그냥 자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버려버리려고. 그래서 그 기증을 했는데, 그 마지막 그 차 싣고 가신 분이 차가 몇 대 됐다 하더라고요. 물어봤대. 이거 얼마 주고 파셨냐고. 돈 꽤나 됐을 거라고 그 소리를 한 거야. 에이, 설마 저게 뭔 돈이래요.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라고. 이거 기둥 하나에 잘 받으면 100만 원까지 받는다 했더라고요. 어느 정도 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까지는. 근데 그 오래된 고주택의 목재는 더 비싸다더라고요. 오히려. 그때 이제 그분이 속이 쓰렸대. 며칠 동안 속 쓰려갖고 말이 안 나왔대. 아까워서. 몇 차 됐으니까 1000만 원대까지는 됐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면. 이렇게 모르고 시골에서 와가지고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시골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, 솔직히 말해서 옛날 소쟁기가 누가 돈 몇십만 원씩 주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옛날 그 창호지 문짝이 뭐 몇십만 원씩 그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. 그래서 혹시나마 귀농을 하시거나 이제 부모님이 오래된 목조 건물에 오래된 주택을 사셨을 때,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혹시나마 기계나 뭐 옛날 그릇이라든지, 우리 어렸을 때 썼던 사기 그릇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. 그게 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. 옛날에 외가에 꽤 많이 썼는데 그걸 다 버려버렸거든요. 땅속에 묻어버렸거든요. 그게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. 지금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. 그런 게 있다면은 보물입니다.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.
혹시나마 또 시골집 있다고 그거 찾으러 가지 마시고요. 혹시 내가 이제 귀농해서 그런 게 있었다, 아니면 농기계들이 오래된 농기계들이 있었다, 그럼 함부로 파 버리지 말고 항상 중고에 한번 알아봐라. 그러면 이게 생각 못한 돈이 될 수도 있다. 아, 그 외에 또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되는데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. 옛날 집을 샀는데 이분은 적용하시는 분이었어. 집을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샀대요. 그 집주인은 안 쓰니까 그냥 파신 거야. 근데 그분이 사신 이유가 뭐였냐면 적용수였어. 밖에 적용수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대요. 꽤 비쌌다 하더라고요. 그 집값 뽑고 남았대요. 그 적용수들 다 팔고 뽑고 남아가지고 다시 헐값에 팔았다 하더라고요. 그래도 돈이 남았었대. 근데 이거는 그분이 아시는 경우였고, 이제 뭐 어떤 경우가 또 하나 있었냐면, 그분은 이제 원래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집을 임대를 해줬는데 그 세입자가 나무의 마당이 계속 그늘지고 마늘 가려우니까 나무를 잘라버린 거야. 좀 오래된 나무를. 그 나무가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보다 더 컸어요. 그냥 베어버렸어, 그 사람이. 임의적으로. 그래갖고 싸움이 났거든요.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당에 그늘 계속 가리고 그러니까 베어버린 거지. 근데 그 나무가 1,000만 원짜리. 그 사람도 웃겨. 남이 집 마당에 조경수를 왜 비워? 그리고 참 그 주인 허락 없이 그렇게 빈 것도 그 웃긴 사람인데. 아무튼 그런 시골에 나무 하나도 돈이 될 수도 있다. 자, 시골에 사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. 그런 보물찾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대박 나십시오.